예, 그 저희가 지난해 20회 기념 전자오락 사망유희 편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1회가 됐잖아요. 제목 얘기할게요. 20세기 소녀소녀 본격 추억팔이 팟캐스트 몇 회요? 21회. 네, 계속되는 특집 방송. 네, 저는 쇼고요. 린입니다. 저는 양탄형 빈입니다. 공대 왜 양파요. 웃어? 네, 여튼 지난주에 이어서 이 게스트 전국에서 모인 전자오락 전문가 3인방 오셨는데 뭐 인사 나누기 전에 우리가 이번에는 트위터 얘기할 거예요. 형랑마님께서 마형이죠. 시험 공부하며 듣고 있습니다. 시대는 좀 다르지만 군 시절 방독면 가방에 CDP 넣어서 듣던 게 생각나네요. 그때는 MP3가 반입 금지였거든요. 추억하는 시기는 다르더라도 20소소가 과거의 향수를 느끼게 하는 좋은 계기 같습니다라고. MP3는 왜 반입 금지였을까요? 내가 보기엔 뭐 보안상 이런 것들 아닐까? CDP는 되고 왜? 녹음, 진짜 사나이에 물어봐, 진짜 사나이. 녹음이 되니까 그런 거 아닐까? 보통 MP3 녹음되잖아. 그게 그 저장 매체는 원래 못 들어가고요. 그 CD는 저장 매체. 유식한 말 나온다. 제가 그 시절에 군대에 같이. 제가 군대랑 가서 모르겠네요. 네. 나도 군대를 좀 갔다 올 거야. 여튼 알겠습니다. 질기님께서 게스트분이 했던 라디오 시그널, 제 기억으로는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쇼 시그널이었던 걸로 기억이 해놓고 지금 생각해보니 이종환은 아니네요라고. 뭐지? 그 게스트분이 라디오 편에서 뭐 시그널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게 이제 이종환의 밤의 디스코 시그널이 아니었나라고 하셨는데 근데 또 아니라고. 추억으로 정정하셨네요. 묻어봅시다. 네. 혹시 그 시그널이 뭔지 아시는 분? 난 기억도 안 나요. 피드백을 이렇게 안 하고 있으니 방송이 점점 산으로 가지. 알겠습니다. 게스트빨로 그냥. 이보라님께서 라스야 게스트빨. 방송 잘 들었어요. 언제나 감사하게 듣는답니다. 저한테는 알바가 지루한 회사의 생활에 만난 점심이고 20소서는 상큼한 디저트 같아요. 혹시 추억의 먹거리는 계획이 없으신지요? 이라고. 계획 있는데요. 네. 하시겠다는 분을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추억의 먹거리 전문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와 있어. 그거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난 해에 제가 문구점을 10년 전에 했잖아요. 아이고, 예. 예, 10년 전에 문구점 하셨던 근데 진우님. 진우님. 근데 문구점을 하다 보니까 먹거리를 팔게 돼요. 그치. 쫀득이나 이런 거. 그렇지, 쫀득이. 제가 그거를 사업을 했어요. 뭘 했냐면 문방구에서 팔다 보니까 쫀득이, 밭두렁. 밭두렁, 쫀득이, 뭐 지포, 뭐 한 100여 가지가 돼요. 그쵸. 사실. 근데 그거를 제가 2001년도에 쇼핑몰을 만들었어요. 그것만 전문으로 파는 쇼핑몰. 야, 쇼핑몰 이름이 가가 불량식품. 가가 물려. 나 가본 적 있는 것 같아. 네, 근데 장사가 어느 정도로 잘 되니 그거를 제가 그때 야후 포털에 네. 야후 소 쇼핑몰에 입점을 했어요. 어. 근데 매출이 하나도 안 오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야후에서 통보가 왔어요. 당신 쇼핑몰을 보니까 너무 특색 있고 재밌대요. 메인에다가 싸주겠다는 거예요. 링크를 걸어주겠다는 이야.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루에 160만 원어치가 팔렸어요. 이야. 근데 재고가 그만큼 없는 거야. 배송해야 되는데. 야. 사람도 없어, 아니, 배송할 나는 사람도. 그때 문방구 할 때 집에는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가 있고 가게에는 없었어요, 컴퓨터가. 근데 자꾸 사람들한테 전화가 와. 핸드폰으로. 이거 제가 신용카드 결제하는데 먹통이에요. 뭐 이런저런 계속 와요. 뭔가 기분이 이상한 거야. 집에 가서 봤더니 주문량이 이만큼 쌓여있는 거예요. 근데 야. 배송을 해야 되잖아요. 네. 못하잖아. 없으니까 그만큼 재고가. 그래서 업자한테 전화해가지고 급하게 전화해갖고 급히 있는 거 다 물량을. 갖고 오라고. 진짜. 그래서 그 문방구 문 닫아버리고 본업을 아니, 팽개치고. 닫아버리고 응. 혼자서 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박스도 없는 거야. 그리고 또 동네 우체국 가서 박스 다 쓸어오고 그렇게 해갖고 팔았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냐면 그게 진입장벽이 낮잖아요.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특색이 하루에 있는데. 160만 원어치를 팔았는데 한 달 정도 되니까 나하고 똑같은 쇼핑몰들이 검색을 하면은 밑에 줄줄줄줄 생기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점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딱 3개월 가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분들 힘내세요. 사업은 단타로. 네. 여튼 알겠습니다.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네. 해보겠습니다. 김정규님께서 린과 빈의 차이 구분함. 예전에 어떤 분이 빈님이 최여진 씨 억양과 말투 비슷하다고 했지만 그건 모르겠고 린님은 목소리가 괄괄하고 빈사마는 알미늄 긁는 소리. 이 사람 안티야? 기분 나쁜 것 같은데? 긁는 소리? 나는 괄괄하대. 예. 둘 다 기분 나쁘게 하시는 그 재주를 가지신. 감사합니다.
그리고 키스 유킴님이라고 예 알아요. 네. 여기 계신 분이에요. 오늘 오신 네. 미미미미미.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용선님께서 되게 부끄러울 것 같아. 혹시 직접 읽으실래요? 직접 읽으실래요? 육성으로. 저도 나우누리에서 활동했었어요. 누군가에서 잉여잉여를 했더니 빈사마님이 누군지 알겠더군요. 오사마 빈사마님 당대의 여신이었죠. 크크크. 드럼 매니아 때문에 스틱 들던 제가 어느덧 실용음악 드럼까지 전공하게 되었네요. 이야. 그 얘기는 이제 좀 이따가 할 수 있으면 또. 아, 실용음악이요? 네, 실용음악 전공을 했고요. 네. 학원을 혹시 학원을 하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본격적인 업으로서 이제 드럼은 사실상 접었는데 다시 취미로 다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아, 드러머.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작곡 활동을 좀 하고 있고. 이야. 멋있다. 게임에 이런 네. 뭐라 해야 되지? 좋은 순기능. 좋은 효과. 야, 나중에 알겠습니다. 또 스테이 같은 명곡을 하나. 알겠습니다. 로얄 갱스님께서 오락실에서 날 양민 학살하던 분들이었어. 무서운 두 누나들. 분이나 앉아 계세요. 양미락살자. 두 분이 뭐야? 네다섯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해주셨던 감자녀님도 네. 많이 하셨습니다. 양민 학살. 그 제 주변에도 리듬 액션 게임 편 듣고 너무 매력적이다. 감자녀님이. 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듣지 않았어요. 아니, 제 주변에서는 소개 좀 해달라고 하려고 했더니만 제 주변에서는 여자들이 그렇게 감자녀님 언니로 따르고 싶다고 네. 이런 좀 약간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 여자들에게 어필하는 네. 캐릭터. 네. 본인 영양가 없는. 예. 도공룡님께서 엄청 오래전 기억이 마구 새록새록 올라오네요. 혹시 팝핀 뮤직 기억하시나요? 대구 동성로에서 미친듯이 했던 기억이 마구 나네요. 여학생이 할 것 같지만 전 당시 키 190에 한덩치 하던 남학생이라고. 저 이렇게 큰 버튼 네. 3개인가? 버튼 9개요. 여기 이러냐?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아 버튼 맞다 9개 맞다. 달린 아홉 개 맞습니다. 맞아, 야. 맞아요. 그건 오사빈 난 지금. 왜 비시밭이랑 헷갈렸지? 야. 죄송해요. 조용히 해야겠다. 내가 보기에 전반적으로 오사빈이 기억력이 용선님에 딸려. 아니, 아니면은 부분 기억 상실이야. 그런 것 같아. 스타에 올라있던 그 스타병 때문에. 여신이어가지고 별로 그렇게 여신병. 챙기지 않았던 거야. 안병우님께서 리듬 게임 편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여성 게스트가 나와서 더욱 생기 넘치는 느낌. 이지투지가 처음 나왔을 때 1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록곡을 담은 앨범을 사서 들을 정도로 그 노래를 좋아했었죠. 룩아웃 등등이라고. 네, 룩아웃이라고 있었대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해커라는 옛날 90년대 댄스 그룹 사진 네. 보여드렸잖아요. 기억나요, 빈씨? 네. 그걸 제가 올렸더니만은 지원채님께서 가운데 분은 싸이 닮았고 오른쪽 분은 유승준 닮았고 왼쪽 분은 쌈디 언뜻 보면 요즘 아이돌 그룹에서 한 명은 반드시 있다는 금발의 시초인 듯 하네요라고. 제가 엊그제 그 라스에서 신화가 나왔는데 보니까는 전진이 또 머리를 금발했어? 하얗게 네. 하고 나왔더라고요. 상관없지만. 한 명은 그렇게 해야 돼요. 아이돌의 네. 법칙이에요. 캡틴 큐섬님께서 트윗 소개해주셔서 감동 펌프 퍼포머라서 이번 회 정말 재밌었습니다. 한창 펑키 투나잇으로 토끼춤 스텝 밟았던 시절이 기억납니다. 팀까지는 아니어도 동네에서는 알아주는 퍼포머였습니다. 감자녀님의 덕력 인정합니다라고. 또 나왔어. 동네에서는 알아주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팟빵에서도 우리 네네. 입소소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안드로이드 들으시는 분들은 아이튠즈나 남길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팟빵에도 몇 분이 이제 남기셨더라고요. 네, 이제 여기다가 남기셔도 저희가 이제 뭐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시간이 되는데 그런 하면서 분들이 많아요. 그 왜 안드로이드 쓰시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아이폰 쓰다가 안드로이드 쓰시는데 이거 리뷰 남기려고 아이폰 오랜만에 켰어요. 이런 그렇죠. 분들이 그리고 많아요. 트위터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렇죠. 저도 이제 아이폰에서 이제 안드로이드 가면서 이거를 보려면 확인하려면 아이패드를 켜야 돼요. 예. 그러니까 물론 아이패드도 뭐 이렇게 보긴 하지만 요즘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되게 번거로워. 알겠습니다. 팟빵이 안드로이드. 어플도 생겼으니까. 그래서 여튼 뭐 시간이 단 한도 내에서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팟캐스트 풍년일세님께서 예, 오랜만에 악플이죠. 네, 발언권 독점하는 팟캐스트 특성상 기본적인 사고와 철학이 부족한 애들은 좀 하지 마라. 술자리 잡담보다도 수준이 높다라는 말도 못할 수준인 것 같다라고. 네, 술자리 잡담보다도 수준이 낮대요. 네, 뭐 쿨하게 가고 싶네요, 저는. 네. 아니 우리는 사실 근데 방송 컨셉이 네. 약간 술자리 잡담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대화를 나누려고 사실은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꼭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는 추억에 꼭 철학과 그런 게 있어야 되나 하는 그러니까. 생각은 있어요. 네. 어. 우리는 추억밖에 없어요.
최소한 이 방송 내에서는. 네. 네. 차라리 이런 거를 날바 게시판에서 내가 봤으면은 이해를 해. 아, 영화에 그러니까. 대한 철학도 없고 이것들이.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어, 없고. 그럼 내가 겸허하게 아, 저 철학 없는 년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드립을 못 여기서는 치겠어. 좀 아닌 것 같아. 여튼 뭐 팟캐스트 풍년인 거 뭐 사실이고요. 네. 네. 뭐 이번에 오신 게스트님도 팟캐스트 하고 계시고. 예, 풍년이네요. 네, 풍년이에요. 이 좁은 공간에서 두 개나 있어. 두 개가 뭐야? 세 지금? 개. 세 개가 있어. 아니, 4개, 2개 하신다고 아까 안 하셨나? 아니, 하나. 현이가 방금 전에 말투 기억을 못해. 야, 나영 아빠님께서 금요일부터 정주행해서 오늘 다 들었습니다. 노래방 얘기야 오락실 얘기 정말 공감하면서 재밌게 들었습니다. 오락실 게임은 거의 미쳐서 할 때는 막바지는 중학교 때였던 것 같고 대학 가서는 당구장에 빠져 살았고 직장생활 초기에는 스타크래프트에 빠져서 PC방에서 주말마다 밤새던 기억이 있네요. 종종마다 테크트리 아직도 기억납니다. 언제 PC방 편도 한번 해주면 좋겠네요. 라고. PC방 편 할 때 막 표정들이 내가 막. 하고 싶어 막 지금 네. 난리가 났는데. 표정이 감출 수가 없어. 네. 아니 뭐 스타 얘기도 해도 좋고. 예. 네, 뭐 할 거 많잖아요. 뭐 레인보우 식스나 뭐 이런 것도 많고. 네네. 하여튼 포트리스 얘기도 할 수 있고. 아 포트리스 중요한 게임이죠. 네, 그거 진짜. 린짱님께서 ZZANG님께서 아, 여기까지 또 저의 명성. 팟캐스트계의 오아시스, 팟캐스트계의 팻 메스니, 팟캐스트의 유재석, 린, 앤, 쇼, 앤, 빈, 앤, 아무나라고. 아, 네. 어쨌거나 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과도한 것 같지만. 네. 그리고 몇 시간 전에 용기를 내라님께서 용기를 내셨네. 린 사랑해라고. 갑자기 그 이현도의 사랑이라는 곡이 생각나네요. 용기를 내셨네요. 사랑해. 아, 좀, 저희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에서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년 못 들어가지고 굶주려 있어, 지금. 아, 리뷰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그 세 분이 오셨는데,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잠깐 그 20세기 소년촌 공지를 하나 할게요.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메일로 본인이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써서 보내주세요라는 식으로 했었는데, 그런 것도 이제 계속 보내주셔도 되고요. 저희가 이제 사람을 좀 찾습니다. 네. 지금 게스트로 나오실 사람을 찾는데, 제 주제가, 저희가 이제 워낙에 그러니까는 전자오락도 굉장히 큰 주제지만, 만화 쪽도 굉장히 큰 주제란 말이에요. 만화책.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화책은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지 말고, 전자오락 때 너무 뭉뚱그려서 이미 시작을 해버려가지고 이렇게 3학년까지 오게 됐는데, 만화책은 좀 작품 하나하나 파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만화로 이제 뭐 드래곤볼이라든지 슬램덩크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하겠다. 내가 한번 아주 그냥 뼈까지 발라먹을 수 있다. 그런 분들, 특히 쇼씨가 그 드래곤볼 너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드래곤볼 하려는 분들이 좀 많이 그 메일을 보내주셔야지 성사가 될 것 같고요. 메일을 좀 많이 보내주세요. hine 네이버.com입니다. 공지 여기까지인가요? 네. 네. 하여튼,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내가 봤을 때 여기에도 지금 인재가 있어. 지금 보니까. 아, 저 지금 드래곤볼 얘기에 지금 완전히 지금 네. 할 얘기 진짜 많거든요. 진짜 많습니다. 반짝반짝하죠. 야, 진짜 도리야메 아키야는 진짜 좋아. 아니, 린 씨가 드래곤볼 안 봤대. 안 봤대요. 그래가지고, 다 읽으라고 제가 시켰습니다. 여튼 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그리고, 지난번 했던 순서대로 각자 자기소개 먼저 간략하게 해주시고, 하고 싶은 개인적인 얘기 있으면 이 기회밖에 할 얘기가 없으니까 해주시고, 뭐 본격적으로 얘기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제 출연했는데요. 그때는 너무 두서없이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제가 좀 몇 가지 메모를 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1980년부터 82년도 사이에, 그 다음에, 자기소개하라고. 자기소개하면 돼요. 예. 그렇게 하겠다고. 네, 네, 예, 그렇게 하시고 싶다는 거잖아요. 예. 이게 소개를 네. 지금 나야 돼요. 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두 번째고요. 네, 하남시에 사는 신진우입니다. 오늘도 좀 재미있게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 3학유이에 또 출연하게 된 김용선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처럼 이번에도 뭔가 아시는 분이 있으니까 TV는 사랑을 싣고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방송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네요. 용선님은 이제 아시는 분이 네. 빈 씨와 10몇 년 만에 뵌 거죠? 10년 좀 넘었죠. 예. 그땐 날씬했다는 근거 없는 사실인가요? 사실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분.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레트로박스라는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레트로박스라는 팟캐스트는 90년대에 즐겁게 게임을 하며 즐긴 두 명이 이야기하는 그 시절 게임 이야기입니다. 그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나 진짜 너무 재밌는 게, 게임 얘기할 때는 제일 말도 잘하고, 제일 재밌게 하고 하는데, 꼭 그 자기가 하는 그 팟캐스트 소개할 때만 되게 관료적인 말투가 돼. 아니, 읽고 있어, 지금. 어. 대본 이게 읽고 마치 있어. 지금 회사에서 PT를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런 걸 할 때는 뭔가, 내가 나를 광고해야 되니까 약간 좀, 이게 뭐지? 막 이런 마음이 좀 드네요. 네. 그게 한글로 검색하면 안 나오지 않아요? 예, 한글로 검색하면 안 나오고, 예. 레트로박스가 이제 영어로 이제, 그렇죠. RETROBOX. 네. 뭐 그렇습니다. 검색해봤다니까, 내가.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정보죠. 영어로 하라는. 소개 여기까지 하고, 게임 얘기, 전자랑 얘기. 어떤 얘기부터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게임 80년대를 풍미했던 게임 몇 가지를 제목을 적어왔는데요. 요거 제가 이제 불러드리면은 이름을 이야기해드리면 아마 이거 들으시고 반응이 제- 오지 않을까. 네, 제 나이 또래 분들은 이거다 하고서 들으시다가 무릎을 탁 잘한다! 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더 말해라! 네. 미스타도라는 게임이 있고요. 엑스리온,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 예, 멘트나 한마디 하면 제비우스, 트윈코브라, 그다음에 방구차, 킹콩, 너구리, 마개촌, 더블드래곤, 이소룡.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예전에 왜 그 음악 얘기하실 때처럼 이렇게 하나씩 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우선 미스타도라는 게임은 굉장히 건전한 게임인데 이 게임의 특징이 뭐냐면은 보통은 게임은 그 보너스라는 게 있잖아요. 목숨 하나가 살아나는 게 한정이 있잖아요. 뭐 몇만 점 이상, 몇십만 점 이상이면 그 이상 가면은 더 이상 안 생기잖아요. 근데 미스타도라는 이 게임은 정말 특이하게도 어떤 아이템을 다 모으면은 목숨이 계속 생기는 게 있고 다이아몬드라는 아이템이 랜덤으로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캐릭터가 그거를 다이아몬드를 먹으면 목숨이 하나 생기는 게 아니고 코인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이 게임이 끝나도 한 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 예. 신기하죠. 전혀 없던 게임은 개념인데. 네, 이런 게임은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아. 네, 이거 아마 생각나는 분 있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다이아몬드가 나타나서 계속 반짝반짝 거려요. 그러면 적들을 피해서 거기까지 가서 얼른 먹어야 돼요. 근데 이게 계속 있는 게 아니야. 몇 주 뒤에 사라져. 그러면 어린 마음에 다이아몬드가 반짝반짝 빛나면서 거기에 다이아몬드 나올 때 테마 음악이 있어요. 막 긴장하게 만드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조급해가지고 이거 먹어야 되는데 딱 먹었을 때 그 성취감. 희열. 이거 느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미스터도. 네, 미스터도. 그리고 이제 레어급 게임들이 있어요. 레어급. 이건 이제 영화를 소재로 나온 게임인데 몇 개 되진 않아요. 에어울프. 이건 리드죠. 예, 그때 불꽃 스승님 말씀하신 거. 헬리콥터죠. 네. 그럼 에어리언 1. 예. 예. 그 네. 15님 이거 나오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방사기 들고 다니면서 그 에어리언들을 막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미션이 뭐냐면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숙주로 삼잖아요. 그 에어리언이. 그래서 네네네. 이렇게 배에서 튀어나오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어디 벽 같은 데에 딱 고정돼가지고 거미줄에 묶인 것처럼 네네. 이렇게 그 에어리언들을 이렇게 품고 있잖아요. 걔네들을 구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거를 다 사람을 구하면 한 스테이지가 클리어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에이리언 대 프레데터가 처음으로 캡콤에서 했던 나온 게임이었는데. 펜스코르 액션 게임. 그렇죠, 예. 그리고 E.T. 이거는 게임이 있었어요? E.T. 이거는 좀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아니, 만든 그 아니 E.T.를? 이게 왜 그러냐면 스필버그한테 허락을 받았나?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왜 내가 E.T.라는 명칭을 붙였냐면 제가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 그 E.T. 영화가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크게 히트를 쳤는데 이 당시가 갤러그가 한참 유행하던 시절이에요.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갤러그에 나오는 그 날아다니는 그 적들이 네. 나비, 무슨 벌, 네네네. 파리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캐릭터가 E.T.예요. E.T. 그러니까 나비 대신에 E.T.도 있고 갤러그랑 똑같은 형식인데. 갤러그가 똑같아요. 근데 그림만 다른 나쁜 거야. 놈이 E.T.다. E.T.도 있고 UFO도 있고. UFO다. 네, 그다음에 좀 더 큰 E.T.도 있고 뭐 이상하게 생긴 우주선도 있고. 그러니까- E.T.를 죽이는 거네, 한마디로. 네. 근데 그게 뭐 이거는 E.T.야. 그래서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그 한국에서 이제 그 아. 흥행을 아. 예. 그래서 갤러그를 조금 네. 이제 좀 다르게 만진 거구나. 그렇죠. 아.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버튼이 없이 조이스틱 2개로만 조이스틱이 2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버튼이 없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 게임인데 잠깐 나왔다가 그 어린이들한테 호응을 못 얻고 금방 사라졌는데 조이스틱 2개를 양손에 쥐고 태권도를 하는 거예요.
우와. 네, 태권도를. 뭐, 이 왼쪽 조이스틱은 오른손, 오른팔, 오른쪽 하나가- 예, 조이스틱이 오른팔. 그렇죠, 그런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앞으로 내밀면은 앞으로 네, 펀치하고 이런 식인가? 뭐, 그 제가 잘 못해서 다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그걸로 정말로 태권도 하는 것처럼 모든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조합으로. 그 우와. 조합으로. 전후좌우 조합으로. 근데, 오. 그다지 재미는 없었어요. 왜냐면, 그게 한국에서, 들어도 재미가 없어요. 재미없을 것 같아. 그래서 금방 사라졌어요. 그거 비슷한 게임이라고 말하긴 뭐한데 2000년대 초반인가 그때 특권을 가지고 그 게임 센서에다 달아가지고 실제 손발로 막 움직이는 그런 게임이 있었던 거 기억나요? 오. 예, 그거 그 TV에서 그 영상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니까 TV에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그 이상한 발판 같은 거에 둘이 올라가서 양팔을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게 게임 방송은 맞는데 약간 예능 같기도 하고. 이제 그리고 그거면 10단 콤보 같은 거 넣으면 진짜 사람 바보 되거든요. 막 진짜 웃겨요. 좀 상관없지만 오락실에서 그 권투 게임 있었잖아요. 그 뭔가 북대유권도 있었고. 네, 권투도 북대유권. 있었고. 하는 거. 그 필살기 마지막에 막타치 마지막에 다 때려야 되거든요. 네, 8개를. 글러브 같은 거 하나 끼고 하는 예, 거. 맞아요. 그거 네. 이데오락실에서 제가 유일하게 1등으로 이름을 새기고 그게 몇 년도였나요? 그게 2001년도 2년도 2001년도. 내가 켄시로가 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또 오락실에서 주셨어. 2001년도에 켄시로는 용선 씨였다. 10초 안에 100타 때리기. 네. 너님이 죽어있다. 너님이 죽어있다. 계속해주세요. 갑자기 힘 빠지네. 그리고, 이제 저희 세대가, 80년대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나왔던 저희 세대가, 이제 많은 전환기였는데, 이제 오락실에서만 게임을 하다가, 이제 좀,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부모님들이, 예, GDP가 올라가고. 부모님들의 그 수입이 좋아지면서 이제 가정용 게임기를 가져가는 시기가 와요. 그게 아시안 게임 전후로 생각이 되는데요. 게임기가 어떤 게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8비트 게임기인데, 제믹스라는 게임기가 있는데, 예. 사실은 제믹스가 나오기 전에, 대우전자에서 IQ1000이라는, 그 MSX 기반으로 한 그 컴퓨터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제믹스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또 꽂을 수 있고. 근데 제가 이제 그게 있었어요. 또 깔때기. 네, 깔때기.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네. 사줬다. 좀 깔때기를 대자면, 근데 그때는 제가 중학교 2학년인가 그랬었어요. 그거 가진 시절이. 근데 전교에서 4명밖에 없었어요. 이야.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오락실에서 할 수 있는 게임을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팩을 바꿔 끼면. 그래서 그때 할 수 있었던 게 갤러그. 아주 그 그래픽이 좀 화려하고, 좀, 뭐라 그럴까요. 그 메모리 용량을 많이 차지하는 거는 거기서는 안 돌아가고, 이제 오락실에 있는 게임 중에서 좀 단순한 거. 뭐 갤러그라든가, 올림픽이라든가, 원더보이라든가, 테트리스, 뭐 알카노이드. 근데, 알카노이드. 그 올림픽, 지난번에 불꽃호수님이 그거 뭐죠? 자로 했다, 뭐 실톱을 했다, 이러면서. 실톱으로. 네. 그 올림픽 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이렇게 달리기 할 때 막 눌러야 되잖아요. 빨리 눌러야죠. 근데 그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컴퓨터 스페이스바로 이렇게 눌러야 돼요. 그거는 이제 컴퓨터 망가질까봐 이렇게 못하는 뭐 그렇죠. 남의 거니까 험하게 다루는 거야. 그렇죠. 거잖아. 근데 그 이제 그 팩이 있었는데 그 팩을 꽂는 거예요 컴퓨터에다가. 네. 근데 그 팩이 나오기 전에 다른 저장 매체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플로피 디스크도 아니고 카세트 테이프. 그러니까 그냥 음악 듣는 카세트 테이프인데 그냥 음악 듣는 카세트 테이프예요. 이게 제가 생각나는 게 어머니랑 백화점에 갔어요. 그걸 사달라고 엄마한테. 그 당시에 6,000원이었어요. 그러면 그 게임 매장에 가면은 그 쇼케이스에 게임기가 이렇게 다 게임이 진열돼 있는데 그 박스를 열면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있어요. 그걸 어떻게 게임을 하냐? 그 일반 카세트 있죠. 네. 카세트에다가 넣고 플레이 버튼을 누르고, 근데 누르기 전에 컴퓨터하고 카세트에 이어폰 꽂는 곳하고 연결을 시켜요. 네, 이어폰 꽂는 곳. 그래서 연결을 시켜요. 그러면 플레이를 시키면은 그게 한 15분 정도 테이프가 다 돌아가는데 15분 정도 돼요. 그러면 그게 그쪽으로 컴퓨터 본체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15분 기다려야 돼. 네, 게임 한 번 하려면. 근데 그 컴퓨터 전원을 끄기 전까지는 그거 한 번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전원을 끄면은 다음에 할 때 다시 또 옮겨야 돼.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제 거기서 좀 더 발전해가지고 게임을 만들어서 하는 시대도 됐었어요. 그게 뭐냐면 MSX 그 IQ1000이 이제 좀 보급이 되면서 게임 잡지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온 게 있어요. 게임 잡지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PC 사랑인가 뭐였는데 마이컴.
제가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해주세요. MSG의 지인다운. 그런 옆에서 모르는 거 형님이 기억 안 나는 건 내가. 이게 뭐냐면 그 저장 장치잖아요. 그 카세트 테이프가 그러니까 이제 로딩을 한 거잖아요. 반대로 인풋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그 잡지를 사면은 제가 이제 매달 샀거든요. 사면은 그 부록으로 예전에는 게임 CD를 사면은 뭐 디스크를 준다든가 부록으로 아니면 CD를 주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더 과거에는 그런 매체가 없으니까 그 부록으로 게임 코딩이 나와 있어요. 터보C로 만들 수 네, 있게 베이직이나 아니면은 뭐 기계어라 그래서 뭐 숫자만 막 나와 있는 거. 그거를 그냥 그대로 따라서 입력을 하는 거야. 해갖고 그거를 테이프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야. 저장할 때는 카세트 플레이어에서 녹음 버튼을 누르고 그러면 그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전혀 몰랐던 사실. 몰랐죠. 아니 그리고 그 이어폰 꼽는 그 단자가 그렇게 많은 역할을 할 줄은. 그 후에 나온 게 그 다음에 이제 플로피 디스크가 보게. 5.25. 그렇죠. 2DB. 딱 제가 아는 제가 직접 경험한 정보 딱 전까지 얘기해요. 제가 딱 MXX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믹스가 원래 MXX를 대우전자에서 처음으로 정식 발매를 했던 게임기입니다. 네네. 저는 딱 제 기억에 있는 저장 장치는 그 팩이 맨 처음이거든요. 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 이제 그 컴퓨터 수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컴퓨터에 이제 팩 꽂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그게 8비트 컴퓨터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게 있었고, 저도 이제 나중에 우리는 패밀리라고 불렀는데, 그게 원래 이름이 패밀리는 아니죠. 패미컴인 거잖아요. 컴퓨터 제조 네. 네. 그건 모르겠고, 우리 그냥 우리 패밀리 하러 가자. 그래서 패밀리 했는데, 이제 팩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로 게임을 했었는데, 진짜. 놀라운 사실. 근데 또 생각나는 게, 그, 더블데크라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그 카세트 테이프를 2개. 네, 더블데크. 예. 지금 생각하는데 그게 복사가 돼요. 그대로 해서 복사하면 게임이 그렇죠. 그대로. 네, 게임도 그대로 복사가 돼요. 네. 그래서 왜 예전 영화 보면은 그 컴퓨터를 표현할 때 뭐 이만한 자기 테이프가 막 빙글빙글 돌아가잖아요. 네네네. 그게 똑같아요. 사진으로만 봤던. 예. 그 600만 불 사나이 뭐 이런 거 예전 거. 영상 자료에서만 보던 얘기가. 네. 그런 걸 실제로 겪으셨다는. 네. 근데 겪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못 겪었다 뿐이지.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잠깐 얘기할 게 또 생각나는데, 지금 제비우스 얘기 아까 잠깐 하셨는데, 네네. 제비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코에서 만들었거든요. 이 네. 남코가 이제 지금도 있는 회사긴 하지만, 그 제비우스 만든 이유가, 당시에 이제 그 갤러그의 그 엄청난 위상, 우리도 저런 걸 만들자. 그래서 이제 만들었던 게 제비우스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 시점 자체가 다르죠. 제비우스 같은 경우는. 이게 그런 식으로 사실 별건 없고 그냥 비행기가 날아다니면서 누굴 죽이는 건 똑같지만 시점이 달라진 것만으로도 새로운 재미가 또 생길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했던 게임. SM과 대성기획 같은 거네요. 근데 그 당시에 제비우스가 처음 나왔을 때는 정말 많이 달랐어요. 다른 게임하고. 어떤 느낌이었냐면 3D 게임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약간 시점 자체가. 시점 자체가 네. 3D 느낌이 나게 3D 만들었거든요. 그 적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게 뭐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오는 게 그 갤러그 같은 거는 우리가 뿅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 정면에서 이렇게 다가오거든요. 그건 이렇게 비행기가 내가 정면에 있고 앞으로 적들이 이렇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최첨단을 달리는 게임처럼 느껴졌어요. 그 당시에 제비우스가. 표현 방식은 굉장히 단순한 건데. 맞습니다. 작게 한 걸 크게 하면 되는 거니까, 점점. 그리고 잠깐 아까 ET 얘기도 하셨는데 생각난 게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옛날에 그 처음으로 반다이에서 만들었던, 반다이는 아시죠? 반다이 완구 회사기도 하지만 게임도 만드는 반다이에서 만들었던 게임이 스페이스 인베이더. 스페이스 인베이더에다가 그걸 붙인 거예요. 그 건담을. RX. 그런 것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처음 나왔던 기동전사 건담이었나? 그럴 거예요. 뭐 그런 게임이 또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게임 회사들이 그런 뭐 ET를 입힌다든지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뭐 추억팔이죠, 그것도. 예, 그죠. 다 추억팔이거든요. 그리고 갤러그가 마지막 스테이지가 제가 알기로는 255 스테이지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255 스테이지에서는 그 실제로 보스가 나온다는데 저도 그냥 유튜브로만 봐가지고 확인을 못하겠고 255 스테이지를 깨면은 첫 판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윤회사상. 그 왜 불꽃 스님이 말한 총알 뽑기. 우리 동네에서는 4차원이라 그랬거든요. 4차원을 건다 그래서. 저희도 4차원이라고. 4차원이죠. 네, 저희 4차원. 동네에서 4차원이라고. 4차원. 4차원으로 대동단결. 그게 다 형들이 동생에게 알려주면 동생이 동생을 알려주는. 일명 4차원을 건다고 하죠. 4차원 건다 그랬어요. 구정가요 같은. 네. 야, 그런 거구나. 야, 진짜 세대가 달라도 이 오락으로 하나 되는 그런 느낌이 나네. 지금 15살 차이가 나요, 토탈. 그런데도 이렇게
진짜 15년이 차이가 나는데 이런 똑같은 정보는 구전으로 내려가서 민님까지 가는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민님마저도 4차원을 건다. 저도 이제 동생들에게 또 4차원을 건다. 그렇죠. 지금 걸어야겠죠.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을 단어인데. 네. 야, 알겠습니다. 계속해주세요. 네. 그리고 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이제 TV에서 그 제믹스 나오기 전에 사실 또 가족용 게임기가 있긴 있었어요. 뭐냐면 단순하게 게임기 하나에 한 게임밖에 못하는 거야. 팩맨 같은 거. 그거 자체가. 네, 그게 팩맨. 그 다음에 뭐 갤럭시인가?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슈팅 게임 이런 거. 이 당시에 나왔던 오락기들이 이제 네. 1980년대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제일 먼저 만들었던 게임기가 에폭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 TV 테니스라는 게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게임기에 TV를 연결을 하면 그냥 테니스 게임만 되는 예,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으로 만들었던 게 이제 닌텐도에서 잘 기억이 안 나요. 15가지의 게임을 할 수 있는 오락기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당시는 그 오락기와 오락기 팩을 구분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처음 만들었던 게 또 다른 게임들이고. 팩맨은 지금 건대 롯데시네마 2층에 가면 아직도 있어요. 요즘식으로. 좀 바뀌어가지고. 그리고 또 팩맨의 개발자 같은 경우는 팩맨 만든 이유가 굉장히 단순한 이유였어요. 그전에는 그 사람이 만든 게임을 자기 부인이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게임이 내 마누라가 못하니까 이게 뭐야? 막 이렇게 하다가 마누라가 얘기를 한 거죠. 당신도 좀 내가 할 만한 게임을 만들어라. 그래서 만들었던 게 팩맨이라는. 그게 팩맨 시초. 대박이 났고. 그렇죠. 공처가가. 네, 그렇죠. 부인을. 역시 가만사성이 또 게임에 통하는 또. 근데 제가 좀 듣다가 헷갈리는 게 킹콩이라는 게임이 어떤 게임이죠? 흑백 게임이고요. 예. 그 킹콩 영화 있잖아요. 예. 영화가 1등에 킹콩이 그 여자 주인공 들고 올라가잖아요. 엠파이어. 그 주인공이 그 엠파이어 스텝 1등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여자를 구해야 되는 거. 굉장히 단순해. 힘들겠다. 킹콩이 나오는 게임이 되게 많아서. 네, 인간이고. 인간이 킹콩한테 맞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킹콩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그 빌딩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장애물이 많아요. 그거를 잘 피해서 끝까지 올라가면 아니야. 남자지. 나는 굉장히 단순한 게임이에요. 대신에 올라가는 거 아니야? 진짜 지금 대화가 실제 게임보다 한 5만 배는 복잡해. 아니 킹콩이 여자를 잡고 있으면 그 여자를 잡으러 온 거였는데 언니가 또 킹콩이면 그러니까 어떻게 킹콩끼리의 싸움이야? 아마 킹콩은 제가 이 얘기 들으시면은 정말 지금 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되신 분들은 많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그때. 그게 조금 난이도가 지금은 아무 난이도도 아닌데 그 당시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들이 하면은 좀 힘들어. 근데 좀 형들이 하면은 잘하고 제 어린 마음에. 그래서 그게 이게 좀 점프를 해가지고 그 적도를 피하는 거 굉장히 단순해요. 점프를 해가지고 다가오는 적도를 피해서 위로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그 리듬을 잘 못 맞춰가지고 그런 게임이 있었고 우선 지금까지 생각나는 건 이거네요. 지금 이제 저는 게임을 거의 한 번도 안 한 사람이거든요. 정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너구리, 그 앞정 피하는 거 그런 거나 좀 하고 그 버블버블 이렇게 방울이나 좀 날리고 이랬던 건데 그냥 저는 궁금해요. 여기 지금 세 분 다 게임을 진짜 웬만하면 할 만큼 하신 분들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내 인생의 게임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이거야말로 라스 아니야? 아까 라스 같다고 나한테 뭐라 하더니만은. 게임이란? 네,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진짜 제일 재밌었다. 이게 진짜. 나는 지금까지 했던 게임 사상 나는 정말 이 이후에도 더 재밌는 게임은 많이 나왔지만 나한테 정말 가장 큰 충격을 주면서 내가 정말 이 길을 걷게끔 해준 그런 게임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스노우 브라더스. 아직도 합니다. 스노우 브라더스. 네, 아직도 해요. 보스전도 있잖아요. 그게 보스전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왕이랑 싸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잘 만들어요. 그렇죠. 9판까지는 일반이고, 네, 맞아요. 10판째가 10판째가 왕이고. 한 번에 다 굴리는 그 맛이 또 그렇죠. 한 번에 굴려야지 돈이 떨어져요, 위에서. 네, 그렇죠. 그 돈이 한 장당 3만 점. 그렇죠. 10만 점이 넘어가면은 하나 플러스 되고. 네, 그런 식으로. 그래도 색깔별로 그 아이템들을 모아서 내가 그렇죠. 3개를 다 먹고 파워업이 돼. 그렇죠. 빨간색을 먹으면 빨리 달리기, 파란색을 먹으면 멀리까지 쏘기,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돼 있죠. 이거를 뭐 현실 세계로 비유하자면 돈과 명예와 뭐 그런 거. 그렇죠. 사회적 지위 이런 거 아니겠어요? 삼위일체를 이루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지 이런... 결혼할 수 있다. 이런 그렇죠, 거. 그렇죠. 여튼, 뭐 저는 그런 건데, 뭐 한 분씩 한번 그런 얘기를 해보세요. 저는 처음 게임을 접했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했던 불사조라는 게임이 있어요. 흑백 불사조. 게임. 어떤 게임이었어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슈팅 게임이에요. 네 개 스테이지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까지는 적들을 물리치는 거고, 네 번째 스테이지는 아주 굉장히 커다란 보스가 나오는데, 하면 절반을 차지를 해요. 고정돼 있어. 그래서 그 스타워즈 1에 보면은 나중에 끝판에 중심부를 맞히잖아요. 뚫고 가서 한 방에 뻥 터지잖아요. 불사조라는 게임도 한 곳을 집중적으로 쏴가지고 다 적들을 피해가면서 고정돼 있는 그 적을, 그래서 그 중심부를 한 방 빵 놓으면은 그 커다란 그 보스가 빵 터지는 거예요. 한 방에. 그 희열. 네, 그 희열.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게임이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 아니, 구할 수도 없어. 그거 구할 수도 없어요. 그거는 없더라고, 내가 찾아봤는데. 맘에로 구하면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맘에도 아닌 것 같아. 맘에보다도 훨씬 더 전이기 때문에. 흑백 시절에. 흑백 게임기 시절에. 폰도 있는데 맘에로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폰도 있을 텐데. 폰은 있습니다. 네, 뭐 진우님께서 불사조라는 게임을 하고 싶다고 간절히 원하시는데, 그 불사조라는 것도 진짜 그게 이름이 불사조인지를 몰라요. 오락실 아저씨가 써놓은 거라.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신종 같은 느낌. 신종 게임 언급하셨던 그분이구나, 참. 그 신종 게임이 원래 제목이 뭐였죠? 수왕기였어요. 수왕기. 맞아요. 여튼 불사조. 어쨌거나 어떤 다른 오락실에도 불사조라는 이름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 들으시는 분 혹시 불사조 갖고 계시면은 연락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용서님께서는 어떤? 저는 뭐 게임을 이제 거의 인생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좀 하는 게 있어가지고, 사실은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긴 한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가장 처음 3개 정도로 압축해 주시면 3개 정도를 이제 압축을 해주면, 이제 맨 처음으로는 이제 그 세가에서 만든 시노비라는 게임이 있어요. 닌자 게임인데. 슈팅 아니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패스코레이션 기반의 게임이고요. 네. 수리검 던지고 이제 근접할 때는 이제 상대방을 이제 때리면서 제압하는 그런 게임인데, 제가 그때 좀 충격을 받았던 게, 제가 처음 오락실을 이제 들어가게 된 계기가, 그 게임 배경음악이 이제 일부러 크게 틀어놓잖아요. 오락실에 들어오라고. 그렇죠. 네, 현혹시키는 거죠. 네. 그 배경음이 그 당시에도 되게 좀, 그러니까 음계가 되게 고급스러운 음계였어요. 지금 하시는 일이 약간 그런 음악 쪽이라 가지고 막 그 취해서 들어가셨군요. 네, 그거 이제 취해서 들어갔다가, 두 번째로는 그 폭탄처럼 쓰는 이제 필살기 버튼에서 갑자기 분신술을 하는,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분신술을 못 쓰니까. 네. 시노비 같은 경우에 중간에 나오는 보너스 스테이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재밌고요. 그게 진짜 재밌었어요. 제가 그때만 해도 이제 1, 2스테이지를 못 깨던 그런 이제 동네 찌질이 아이였다가, 지금에서 이제 다시 한번 하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엔딩을 봐요. 거의 지금에서 이제 30년, 거의 한 25년 만에 엔딩을 보게 된 거죠. 인생이야. 인생입니다, 인생. 마음대로 하셨나요?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돈을 안 드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 게임은 이제 킹 오브 파이터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에 빈사마님께서 했던, 저도 팀배틀을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팀배틀을 했던 시절에 지금까지도 만났던 지인들의 대부분이 킹오파 98로 이어진 사람들이었어요. 킹오파에서 98. 네, 98이요, 정확히. 저 대회도 나왔었어요, 저도. 동네 대회. 저는 배틀러 출신이었어요. 제가 오락실에서 좀 많이 맞아봤는데, 제일 많이 맞은 게임이 98이었어요. 실제로 맞았어요? 네, 실제로 많이 맞았다는 거. 실제로 게임을 하다 제일 많이 맞았어요. 너 잘한다 이러면서. 아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파 사파로 나뉘는 게 좀 있어요. 격투 게임은. 웃으시는 이유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사파였습니다. 사파였구나. 저는 철권을 맞을만 했구나. 철권을 하면 오우거 뭐 이런 거 하는 코쿠마 오우거 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킹오파 같은 경우는 뭐 장거한 뭐 브라이언이라던가 막 약간 좀 그런 최번기 동네 짜증나는 초딩. 네. 전 정확하게 걔네들만 팠어요. 더 어리다고 하지만 짜증난다고. 그렇죠, 맞아요. 지금 이제 생각하시는 제가 그 따위나 초딩인데, 저 같은 경우에 그거를 완벽한 사파의 길을 걸었어요. 어떤 게임을 해도 다 사파로만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오락실에서 이제 제가 오늘 하려고 했던 얘기가 이게 하나 있었는데 지금 얘기가 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제가 이제 중학교 때인데, 집에 이제 중학교 때 엄마가 한 1,000원인가 주면 이제 집에 가면서 오락을 한두 판 하는 게 이제 일상인데, 집에 가는 길에 이제 오락실에 가보니까 우리 중학교 옆에 공고가 있었어요. 공고 형들 무섭잖아요. 근데 이제 공고 형이 철권을 하고 있었어요. 철권 3. 그래서 제가 철권을 이어가지고, 철권 TT다. 철권 TT를 제가 이어서 6판을 제가 이겼어요. 근데 그 공고 형이 2명이었어요. 근데 둘이서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6판에 7판을 이긴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갔어요. 때리진 않았어요, 그때까지는. 분노가 들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 가니까 또 컴퓨터랑 하면 사실 재미없잖아요. 격투 게임은 또 사람이랑 해야 재미니까 또 오락길 껐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킹오파 98이 앉는 거예요. 그래서 왔네.
왔네, 98 왔네. 그래서 제가 98 같은 경우에는 올랜덤 캐릭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하니까. 근데 하는데, 이제 17판인가 21판인가 이긴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슬슬 제가 약간 아우라가 느껴졌어요. 아, 내가 한 대 맞겠다. 이쯤에서 이 시마이를 쳐야 된다, 이거를. 시마이를 말끔하게 치고 난 집으로 가면 오늘 하루는 좋은 거다. 이랬는데, 근데 이제 킹 오브 파이터즈 98 캐릭터 중에 야마자키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제가 야마자키 굉장히 좋아하는데 야마자키라는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냐면 꽤 얍실해요. 그러니까 혀가 굉장히 길어서 막 혀를 낼름낼름 거리고 얼굴도 정말 좀 사파같이 생긴 야마자키. 목소리도 막 이런 약간 그런 애인데 근데 제가 랜덤을 해가지고 이제 야마자키가 걸렸는데 남은 야마자키는 맨 나중에 놓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둘이서 마지막 100원인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로 얘를 이기든 아니든 우린 가자 이런 마음으로 그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캐릭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바꿔가면서 내가 한 명을 죽이니 다음 사람이 내 옆에 앉는. 킹 오브 파이터즈 3명이 하는 게임 3명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이 가장 잘하는 게임 캐릭터를 하나씩 골라가지고 한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마지막 캐릭터는 야마자키였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마지막 캐릭터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이제 체력이 한 3분의 1쯤 남은 상태였는데 어떻게 하다가 구석에 몰려서 막 맞고 있었어요. 이 완전 강세. 그래서 난 여기까지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순간적인 빈틈에서 제가 필살기 쓴 거예요. 근데 야마자키가 필살기 이렇게 상대의 목을 잡고 이렇게 위로 하늘로 날아간 다음에 바닥으로 끌고 가고 발을 차요. 근데 이때 대사가 요루이드아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구석에서 이거 막고 있다가 순간적인 그 빈틈에 필살기를 써서 캐릭터가 그 필살기를 쓰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너무 흥분한 거예요. 제가 말을 한 거예요. 똑같이. 요루이드아 했구나. 그게 원래 대사 이름이 아마 고노 아마추어가라고 해서 아마추어 따위가 그런 뜻일 거예요. 그러면서 걔 목을 자꾸 끌면서 으아하하하까지 했는데 으아하하까지 하고 왼쪽을 봤는데 왼쪽을 본 순간에 의자가 날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의자에 맞고 그냥 구석에서 막 맞은 다음에 이제 집에 가면서 오늘 내가 맞을 짓을 한 것 같다. 집에 가서 친구네 집에 놀러 가서 친구가 이제 제가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막 멍이 막 들고 이러니까 너 왜 그래? 그러니까 이랬다. 그러니까 잘했네. 라고 맞을만 했네. 이랬던. 그렇죠. 상대방을 아마추어라고 해버리니까 네,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저는 이제 동네에서 좀 비슷한 경험을 했다기보다는 좀 다른 경험인데 저희 이제 동네 오락실에 이제 아저씨들이 이제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킹오파 이제 뭐라고 하죠? 그 복싱에서 뭐라고 하더라? 그 누군가 다시 같이 대전해주는 상대? 스파링? 스파링 파트너라고 하죠. 역시 나 체육. 여기 스포츠 아무도 몰라요. 자랑이다. 아무튼 그 스파링 파트너 비슷하게 이제 제가 게임을 이제 동네 아저씨하고도 친하고 이제 사장님하고도 친하니까 스파링 파트너를 해주는데 제가 이제 일부러 이제 져주고 이기고를 이제 밀고 당기는 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2번 이기면 1번 져주고 2번 이기면 1번 져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동네 아저씨들과 저와 이제 즐겁게 돈을 집어넣었던 그런 기억. 역시 모든 거 상도덕을 지켜야. 네. 그러면서 20몇 판 이기면 안 돼. 상도덕이 없었네. 제가 그때 제가 막 쓰레빠로도 맞아보고요. 뭐 별별 걸로 다 맞았어요. 동네에 있는 형들이 진짜 많이 때렸어요. 그리고 아까 사파 얘기를 해가지고 잠깐 생각이 났는데 저도 이제 팀 배틀을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사와 정 이런 구분이 그런 팀 배틀이나 이런 데도 나름 되게 확실해가지고 이거는 배틀에서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예를 들면 뭐 짠손 짠발이라고 우리는 했는데 그렇죠, 지금도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되게 얍실한 거예요. 그래서 남이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탁 하면 이렇게 끊어지고 막 이런 식인데 그래서 근데 그때 배틀 하던 팀 중에 그런 거를 이렇게 개의치 않고 쓰는 팀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모든 팀들이 이거는 뭐라 해야 되지? 비겁한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비겁하지 않고, 이거는 우리 것도 우리 실력의 일부다라고 생각하는 팀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팀이 완전 막, 인터넷상에서는 막 다구리, 그러니까 우리 PC통신상에서는 엄청 다구리인데, 또 막상 가면 또 잘 이겨. 그러니까 막 엄청 막 열이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게 게임이지만, 그 안에서도 뭐라 해야 되지? 도덕? 막 이런 게 엄청 강조되는 거야. 근데 그거 하다 보면은 짠손 짠발 같은 경우는 이제 앉아서 작은 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데 앉아서 작은 손, 작은 공격에 내가 캐릭터 멈추니 슬슬 열이 차오르는데 이제 막 그 대전격투 게임 같은 경우는 상대편이 이렇게 반대쪽에 있으니까 그 아우라가 막 느껴지는 거죠. 이 사람이 슬슬 빡이 돌고 있다. 더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이제 막 그 놀리고 막 스타트 버튼 같은 거 누르면 헤이 막 이러고 맞아. 이런 걸 이제 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이 진짜 열이 받는 거죠. 전에 이제 빈님께서 언급하시는 그 금호동 오락실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약수동의 GT월드라는 오락실일 거예요. 네. 아니요, 금호역에서 내리는 건 맞잖아.
아무튼 그 오락실에서 그 이제 킹오파 이제 배틀을 하던 시절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비트매니아도 들어오고 이제 딱 그 시절인데 이제 팀 배틀을 하면은 그 게임기 그 바로 밑에 그 화면 밑에 보면은 어퍼 금지라고 해서 이제 어퍼컷을 쓰면은 이제 무조건 거기는 상대방이 점프를 했을 때 점프를 커팅하는 능력 이제 커팅하는 기능으로 어퍼를 쓰거든요. 그런데 그 어퍼가 판정이 워낙에 무적이라 그 주인 아저씨마저 이제 어퍼 금지라고 써놨었어요. 마치 그 당구장의 마세이 금지 이런 것처럼. 네, 그런 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언제나 그런 걸 잘 이용하다. 네, 언제나 완벽한 사파의 길을 걷기 위해서. 저는 막 무슨 게임을 해도 다 그런 식으로 봤었거든요. 나중에. 스트리트 파이터에서는 어떤 걸 했나요? 스트리트 파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혼다. 혼다. 예. 그리고 나중에 철권도 나중에 가면 저 갈류. 막 이런 애들밖에 안 했었어요. 스트리트 파이터의 그 사파는 혼다 아니면 달심이죠. 달심만 네. 혼다 아니면 블랑카. 블랑카도 이런 거. 있죠. 예. 근데 보면은 게임을 만드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그 인간의 그런 본성을 자극하려고 그거를 다 만든 거라는 느낌이 드는 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상대방을 도발하는 포즈가 있어요. 캐릭터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철권3 할 때는 샤오유를 했었는데 샤오유도 이렇게 막 점프하면서 막 이러면서 덤벼봐라 약간 이런 포즈를 하는 게 있거든요. 자기 엉덩이 막 때리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걸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데 그거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사람들 속을 긁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또 돈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두 가지. 이제 마지막 게임은 이제 저는 이제 리듬 게임인데 드럼 매니아를 꼽을 수가 있는데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나우누리에서 사실은 락동호회 쪽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리듬동으로 온 케이스거든요. 오. 그래서 그 락동호회에서 이제 사실은 베이스를 되게 치고 싶어 했는데 그때 했던 게임이 이제 비트매니아고 드럼 매니아가 되다 보니까 스틱을 잡고 드럼을 치게 된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지난번에 했던 것 중에 코엑스 가면은 드럼 매니아 말고 진짜 드럼 있는 오락실이 있다고 했었는데 혹시 아시나요? 그게 쿵쿵딱 드럼방이라는 게임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것도 드럼 게임이 되게 여러 가지였었어요. 여러 가지구나.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였는데 제가 하는 건 그 노래방 그 방같이 생긴 방에 들어가서 실제 드럼을 치고 그 당시에 메탈리카의 뭐 엔터 샌드맨 같은 거 카피할 수 있게 그런 방이 있었던 건 기억이 나요. 한두 개가 아니었구나. 본인의 이제 진로를 결정케 한. 자, 그러면은 뭐 마지막으로 민씨 같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 딱 말할 수 있게요. 저는 이제 그 패밀리 컴퓨터용으로 나온 마리오. 제가 이제 패밀리 컴퓨터를 처음으로 이제 구매를 해서 처음으로 켰던 게임인데 이제 그때 그 심지어는 그 집의 분위기며 거기 있던 뭐 TV 다이, TV 모양, 오락기 팩 색깔 이것도 다 기억해요. 이게 굉장히 강렬하게 기억이 남아서 진짜 많이 했고 나중에 실제로 그 마리오를 다 깨는 데는 한 되게 오래 한 4, 5년 정도 걸렸어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난이도가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난 신경 안 쓰니까 나 혼자 계속 게임만 하는데 나는 왜 하루 종일 하는데도 못 깨는가? 내가 멍청한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하다 결국에 나중에 깼었어요. 마리오가 충격적인 게 버섯을 먹으면은 키가 2배가 되잖아요. 그게 또 이유가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에 이제 뽀빠이. 원래는 마리오가 뽀빠이 식으로 뽀빠이 캐릭터를 가져다가 해서 시금치를 먹으면 강해진다. 이런 개념을 그렇죠.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버섯으로 바뀐. 그래서 시금치 하면은 표절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캐릭터를 살려고 그랬는데 그쪽 판권이 거부가 되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실제로 뽀빠이라는 게임도 있었어요. 예, 있었죠, 당연히. 예, 없을 수가 없죠. 예, 그건 그냥 그대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의 편식을 막기 위해서 다 버섯 시금치 요계열로. 그렇죠. 네. 고기 이런 게 그렇죠. 아니고. 고기 이런 거 하면은 엄마 피자? 아빠들이 싫어하니까. 네, 그렇죠. 피자, 치킨 이런 거. 피자, 치킨 이런 거는 그 파이널 파이트에서 주로 많이 나왔죠. 그렇죠. 나중에 네. 엄마한테 한 대 맞아도 뭐 키가 작아질 수는 있을지언정 죽진 않는다. 그런 거는 이제 어린이들한테 알려주고. 난 버섯을 먹어야겠다. 저도 어디서 들었는데 그 마리오 얘기하니까는 그 마리오의 그 왕 이름이 쿠판가 그렇잖아요. 예. 그게 한국. 예, 그렇죠. 한국 음식 이름입니다. 그렇죠. 국밥에서 온 거잖아요. 국밥에서 온 예, 저도 그렇게. 실제로는 그 이름을 정할 때 3개 중에 하나로 하려고 했었어요. 육회, 비빔밥, 그다음 국밥. 요거였는데 입에 이제 짝짝 붙는 게 이제 국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육회를 일본에서 육회라고 하고 비빔밥을 비빔바, 비빔파라고 하기도 대체로 비빔바. 그리고 이제 맞습니다. 국밥. 그리고 그 이제 영화 얘기가 좀 있는데 마리오 같은 경우 영화가 또 있잖아요. 나왔었죠. 슈퍼 마리오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때문에 마리오의 성이 나와요. 마리오 성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마리오. 예, 마리오. 그게 왜 그러냐면 할리우드에서 이제 그
스크립트를 써야 되니까 스크립트 쓰려고 하는데 성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을 만들어라 했는데 모르겠다 해서 그냥 마리오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나요? 거의 제 나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렇게 늙어 보여. 그게 영화 설정상은 이제 뭐 이런 거예요. 뭐 브루클린에 사는 이탈리아계 미국인. 시시리안. 약간 그런 느낌으로. 빨간 옷 초록 옷 입고 네, 되게 그렇습니다. 코스염 맞습니다. 기르고. 뭐 그런 재밌는 일들이 많은데 요건 이제 제 팟캐스트에서 이번 화에 그거 하니까 생각나는데 그 마리오 동생으로 루이지가 나오죠. 루이지 나오죠. 예. 근데 루이지가 제가 알기로는 그 일본어의 유사하고 똑같은. 그렇죠. 예. 네, 그걸로 따왔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유사하니까. 네, 맞습니다. 좀 색깔 다르고 키 좀 크지만 유사하게 생겼으니까. 실제로 루이지가 키가 크게 된 건 좀 나중 버전에서 나오고요. 진짜요? 처음부터는 다 땄죠. 왜냐면은 애초에 옛날에 이제 그 게임들 같은 경우는 2인 플레이를 할 때 이제 두 개의 캐릭터 다르게 해야 되니까. 근데 네. 그걸 또 따로 디자인을 하더니 또 돈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컬러만 바꾸는 식으로 해서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초록색. 꼬문수. 그 마리오 게임이 네. 저도 이제 최근에 해본 거는 그 닌텐도 위에서 갤럭시하고 마리오 갤럭시 버전하고 예, 맞습니다. 또 페이퍼 마리오. 네.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거는 이제 제 생각에 형님이 이제 나이가 좀. 왜냐면 제가 플레이했을 때 되게 쉬웠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마리오 시리즈 거의 다 해봤는데 마리오는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이 쉬워진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갤럭시 마리오 같은 경우는 왜 나왔냐? 이것도 좀 재밌는 얘기인데 이제 그 미야모토 시게로 아저씨가 과일을 먹고 있었어요. 귤인지 뭔지 먹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벌레가 붙은 거예요, 과일에. 근데 과일 위에 붙은 그 벌레가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캐릭터를 이렇게 뛰면 되겠다 해서 나왔던 게 마리오 갤럭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게임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실제 생활에서 본 아이디어를 게임 안에 적용하는 이런 능력이 되게 뛰어난 그런 분이죠. 그러니까 마리오가 왜 파이프를 타냐면 어렸을 때 미야모토 시게로 아저씨가 살던 동네에 공원에 파이프가 있던 거예요. 근데 거기 안을 탐험하면서 놀았던 그 기억. 그리고 그거랑 맨홀 뚜껑 밑에는 뭐가 있을까? 이러한 그런 궁금함 때문에 만들어진 게 내려갔더니 돈이 있고. 예, 그렇죠. 돈 있고. 블럭 깨면 뭐 나오고 막 버섯들 돌아다니고 막 그런 거죠. 그 막 식충식물 나오고 막. 뭐 그렇죠. 그런 게 다 그런 식으로. 근데 지금 이 얘기는 정말 이제 애정을 갖고 내 인생에 진짜 재밌었던 게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왜 한 번쯤 그런 힘든 시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게임 인생에서. 약간 슬럼프. 그러니까 이 게임을 내가 열심히 정말 했는데도 정말 이거는 잘할 수가 없더라. 같은 게임 없나요, 혹시? 있어요. 스트리트 파이터 2.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사실 게임이 굉장히 건전했어요. 그 전까지는 80년대부터 올림픽 88년까지는 게임이 운동하고 굉장히 건전했어요. 그렇죠. 내용도 사람들과 같은. 그냥 뭐 귀여운 동물 비폭력. 뭐 귀여운 캐릭터가 나와서 가위를 먹는다든가 보글보글처럼 비타민 C가 풍부한 이런 것들. 굉장히 건전하고 귀엽고 이랬는데 점점 게임이 이제 더블 드래곤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쌍용 사람을 때리고 서로 이제 서로 싸우고 그 플레이어끼리 경쟁을 붙이고 이때부터 저는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는 이렇게 둘이서 2인용으로 해서 격투하는 게임은 내가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야. 이기지를 못하겠는 거야. 근데 그러고 보니까는 그 스트리트 파이터도 그 달심이 요가 파이어 하면은 불타잖아요, 몸이. 그렇죠. 예,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징그럽다. 잠깐 스트리트 파이터 또 잠깐 토막상식 같은 거 하나 알려드리면 류랑 켄이 있잖아요. 이 켄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예. 미국 시장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처음에 이제 스트리트 파이터 1을 만들었을 때 이 류라는 캐릭터를 이제 기본 밸런스를 잡고 갔는데 얘를 똑같은 캐릭터를 막 하나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마리오와 루이지처럼 컬러를 바꾸거나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없는 거라. 그래서 이제 켄이라는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서 류랑 똑같이 쓰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켄이었고 나중에 나온 작품에서 이제 서로 분리가 되지만 스트리트 파이터 2 같은 경우는 사실 류랑 켄이랑 많이 다르진 않잖아요. 그게 그랬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게 또 예 막장 드라마야? 아버지가 갖고 그것도 스파의 아버지가 또 계신데 그분이 이제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저도 기억나는 토막 상식 중에 하나가 이제 파동권이 생긴 계기가 그 바람의 파이터로 유명한 그 최배달 씨 있잖아요. 가라데 하시던 분. 그분이 쓰시던
날리시던 그 주먹이 그 주먹에서 이제 기가 나간다는 걸 이제 그 자기 스스로 말을 그렇게 했나 봐요. 이제 그거에서 모티브를 따서 이제 파동권을 만들게 돼요. 왜 그러냐면 그거 만든 아저씨가 영화 막 이런 쪽 되게 매니아시거든요. 무조건 일주일에 3편인가 2편의 영화 본다. 그래서 모든 영화관에 그 VIP이세요. 예. 그분 같은 경우는 영화 굉장히 매니아시고 뭐 그런 분이세요. 그분도 날 들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롯데 시네마랑 CGV VIP인데. 아까 그 사람하고 싸우는 게임이 좀 적응이 안 돼가지고 못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이 진짜 적응하는 동물이라는 생각을 한 게, 저도 맨 처음에 소울 칼리버라는 게임을 했을 때 너무 잔인한 거예요. 그 전에 철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철권은 그래도 사람들끼리 맨주먹으로 싸우는 건데 얘는 칼을 휘두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피가 튀기고 막 이러니까 너무 잔인한 거예요. 처음에 이런 게임을 어떻게 하지? 막 그랬는데 한 달만 하니까 그 피가 막 오 피친다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쾌감을 느끼는 네, 거예요? 조금만 더 하셨으면 아마 즐거운 게임 생활 즐기셨을 텐데 안타깝죠. 참고 하셨더라면. 용선 씨는 어떤 게임이? 저는 잘 안 됐던 게임 중에 하나가 오히려 DDR이었거든요. 아. 이제 DDR을 할 때 제가 좀 한 가지 좀 약간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게 좀 빨리 흥분을 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체보를 보자마자 그 체보를 그러니까 순서에 상관없이 다 그 뭔가 무찔러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게 좀 많이 커가지고 이제 그거는 드럼을 치면서 이제 리듬을 익히면서 이제 많이 약화가 되긴 했는데, 그때는 그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못 깼던 거는 아닌데 콤보가 잘 안 나오는 그런 성향이었죠. 브레이크가 나와야 되는데 맨날 굿만 나오고 나중에 이제 비트매니아 2DX인가? 거기서는 나중에 게임 하다 보면은 그 그레이트나 막 퍼펙트보다 굿이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까지 그러시더라고요. 그 DDR 게임 하니까 생각나는 게, DDR 게임이 한참 유행할 때가 제가 20대 후반이었어요. 몸도 안 따라주고 해보고는 싶고 슬프다. 근데 막상 해보면 애들 없는데, 그러니까 좀 구석진 오락실에 가서 애들이 없어야 돼. 애들 없으면 낮 있으면 안 돼. 시간이나 오전이나 이런 데 가서 혼자 해보면 재밌어요. 근데 실력도 안 늘고 재밌긴 한데, 그래서 그거를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방석으로 된 게 팔더라고요. 네, 있었죠. 연결해서 하는 거. 네. 근데 그것도 얼마 못했어요. 그 아래쪽에서 올라오더라고, 아파트인데. 제가 요가 매트 같은 거 까셨으면 그 방석하니까 진짜 할 얘기가 딱 하나 좀 있는데, 방석을 제가 그때 홈쇼핑 알바를 했었어요. 홈쇼핑에서 이제 쇼호스트 알바를 했었는데, 그 밟는 이제 모델 알바를 했었어요. 감자녀랑 왜 이렇게 똑같아? 그런데 그때 이제 DDR 장판이 나왔을 때 그 DDR 장판이 코나미 정품 말고는 나머지 다 좀 조악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었는데, 짝퉁도 있었구나. 네, 그 조악한 퀄리티를 보면 이제 내가 밟고 있는데 막 미스가 나고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광고 안에서 그런 미스가 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원래 잘하는데. 그런데 이제 갑자기 예정에도 없었던 이제 친구하고 같이 했었는데, 그 친구한테 인터뷰를 하기로 했었는데 위치가 바뀌었던 거예요. 제가 찍어야 될 위치하고 걔하고 찍을 위치가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갑자기 인터뷰가 들어오는 거예요. 짜증이 이빨이 나 있는데 지금. 네, 그런데 이제 그 장판이 어떠냐, 이제 이거 사용해보시니까 어떠냐, 이제 그런 식으로 묻는데, 정말 이거 짜증나네요. 쓰레기예요. 순간적으로 진짜 본연된 자기 자신 진심이 이게 확. 그렇게 말을 했던 게 방송사고 아니야. 생방송으로 나왔었는데, 와. 다행히도 지금까지 본 사람이 제 주변에 딱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만 봤더라고요. 그리고 다행히도 완판이 됐어요. 쓰레기인데도. 다 같이 짜증을 내기 위해. 근데 그 조합하다는 얘기 생각나는 게, 드럼 게임 있잖아요, 오락실에서. 그것도 해보고 싶은데 못하니까. 부끄러우니까, 나이도 많으니까. 그것도 제가 컴퓨터에서 연결하는 걸 사서 해봤어요. 그것도 가격 좀 되는데. 네. 근데 너무 조합하더라고요. 몇 번 못하고 버렸어. 진우님 열정은 되게 있어. 열정은 계속 쭉 이어오셨던 거야. 근데 너무도 빨리 세태가 변한 거지. 그렇죠. 빨리 이렇게.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 없습니다. 간략하게. 저는 지금 계속 생각을 계속 해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못할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게임들도 하나씩 도전을 해보면서 다 재밌었거든요. 다 잘하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비트매니아를 오락실에서 봤는데, 야 저거 재밌겠다. 근데 좀 비싸긴 한데 한 번만 해봤으면 좋겠다. 이거를 2달 정도 하면서 계속 옆에서 보고 있었어요. 보다 보니까 체보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제가 또 나름 피아노를 좀 오래 해가지고 그러니까 악보랑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해보니까 리듬 게임을 제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도 놀랬어요. 그러니까 제 자신에게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금방 배운다 리듬 게임을. 그러니까 친구들 중에서도 자기도? 다 같이 이 기계를 했는데 나중에 스페이스 모드까지 친 건 저밖에 없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는 뭐 어디 동호회나 뭐 이런 걸 한 건 아니었지만 그냥 혼자서 집에서 해보고 돈 매일매일 그냥 1,000원, 2,000원씩 깔때기 대박. 팟캐스트 뭐 하신다고요? 예, 레트로 박스라고 하는 90년대 게임 이야기. 그런 거 진행하고 있어요. 아, 좋습니다. 근데 진짜 아무리 생각해봐도 딱히 너무 어렵게 했던 게임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굳이 있다면 어드벤처 장르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워하긴 하는데 그래도 결국에 다 깨거든요. 혹시 뿌요뿌요 하신 분 계신가요? 여기? 저 뿌요뿌요 했어요. 아, 저 뿌요뿌요 97년도에 대회 나간 적 있었어요. 96년도에 대회 나갔었는데. 나왔었어요? 96년도에 나갔었는데 그때도 좀 재밌었던 기억이 하나 있는데 뿌요뿌요 대회 때 저는 이제 한 3주 정도 연습을 하고 대회를 나갔는데 순식간에 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회전에서 순식간에 광탈을 한 거죠, 말 그대로.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되게 시무룩한 상태에서 1시간도 안 돼서 돌아갔는데 이제 경품 같은 거를 참가권 내면은 이제 그 추첨해가지고 상품 주는 건데 이제 다음날 이제 학교에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너 1등 당첨됐었는데 어디 갔었냐? 1등 선물이 뭐였는데요? 1등 선물이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좀 컸었어요. 되게 컸던데 5만원 상당의 상품이었던 건 기억나요. 어느 대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뿌요뿌요 한국 대회가 있었어요. 국전에서 국전에서. 저는 거평프레야 있어요. 근데 예전에 그런 것도 있지 않았어요? 공영방송에서 전화기로 하는 게임 있잖아요. 전화 걸어. 달려라 코바.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전화기로 막 KBS에서 하던 게 있었고 그다음에 달려라. 예쁜 언니가. 김예분 언니가 지금 전화 주세요. 이거 그때 하던 제가 그때 전화 열심히 눌렀거든요. 그래서 막 강에서 카누를 막 줬잖아. 4번과 6번 번갈아 눌러가면서. 야, 그 얘기도 진짜 할 거 많다, 진짜. 예분 언니 오랜만에 거기 나오셨어요. 자기야. 최근에. 스타부부쇼. 그 KBS에서 하던 거 같은 경우는 피아기티, 격투 게임이나 뭐 이런 것들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전화기로 막 횡스크롤 액션 게임 같은 것도 하고. 손범수 아저씨가 진행해. 네, 손범수 아저씨가 진행했죠. 그때 또 주말에 또 어린이들의 또 TV를 다 같이 봤었죠. 장악하는. 야, 나도 해봐야겠다. 다 같이 전화 걸고. 이게 막 소문 같은 게 있었는데, 야, 이게 서울 애들이 잘 된대더라. 전화가 가까우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의정부, 양주 이런 축발이들은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애들이 그래서 모두 다 같이 그 얘기를 듣고 다 같이 접었던 그런 기억. 그래서 나중에 그게 그 게임 CD로 나왔었어요. PC 버전으로. PC판으로 따로 나와.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같이 사서 그때 분노를 풀어. 아니 근데 분노가 있으니까.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할 방법은 없고 집에 컴퓨터도 없고 나도 뭔가 하고 싶다. 근데 그때 이제 그 마음을 다 같이 사서 했던. 진우님이 하나 던져준 떡밥에 이렇게 다들 개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다들 헤르미온느처럼 다들. 야, 하여튼 좀 1시간이 넘어갔는데 그러면은 아까 좀 쉬는 시간에 얘기했는데 이번 또 오셨으니까 각 지역의 대댄치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신 소감과 함께 우리 동네 대댄치는 이거였다를 한 분씩 한번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경기도 하남시에서 3대째 살고 있는데요. 경기도 진짜로요.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초등학교가 같아요. 어머니가 71 되셨는데 경기도는 표준말 쓰잖아요. 저희는 엎어라 뒤쳐라 이렇게. 소감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네. 너무 즐거웠고 녹음하는 시간이 어떻게 다 지나갔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즐기다 보니까. 네. 들으시는 분도 같은 생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용선 씨는? 네, 저는 이제 서울시 이제 중구 황학동 이제 신당동 근처에서 살았는데 이제 그쪽에는 그냥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앞에 붙였던 구령이 이제 쫄려도 한 판, 혹은 기울여도 한 판, 제덴치 그렇게 했었습니다. 기울여도 한 판? 기울여도 한 판이라고 했어요. 기울여도 한 판. 기장한마저 감도는 도박에서 왜 쫄리면 죽으시든지 막 이런 거라도. 쫄리면 뒤지시든지 이거지. 이거 나오셔서 어땠어요? 네, 너무 재밌었고요. 제가 준비를 많이 못했던 것 같은데 준비를 많이 못한 것 치고는 그래도 많이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었던 거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추억은 준비하는 게 아니라고. 아니 뭐 김재동 빙이 됐어? 왜 갑자기 명언으로?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민님께서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경기도 양주시 샘내면 여기 살았었는데 저희 동네 이거였어요. 뒤집어라 엎어라 쫄려도 모른다.
근데 이게 한 판이 안 되니까 모른다. 진짜 모르는 거죠. 계속 가는 거예요. 알 때까지. 뭐 그런 거였는데, 예. 뭐 그런 거였고. 이제야 알겠다. 예. 드디어 알았네. 이러면서 끝나나. 야, 그 쫄린다는 표현이 예. 두 지역에서 동시에 나오는 게 신기하네, 진짜. 아, 뭐 그렇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소감은 너무 재밌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 많은 분들이랑 특히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랑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방송 이제 재밌게 잘 했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고 재밌는 내용을 듣고 싶으시다. 그렇다면 아이튠즈에 검색해 주세요. 레트로박스. 영어로. RETROBOX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그 로고 이미지를 보니까는 그거잖아요. 네, 게임기를 게임기 세 개를 합쳐놓은 이미지잖아요. SFC 뭐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SFC. 예. 야, 하여튼 추억 돋습니다. 네. 하여튼 그 세 분 귀한 분들 오셔가지고 오늘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게임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나 당분간은 안 해도 3달, 4달 사이에 또 다시 올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한 거에 대한 AS가 또 올라올지도 몰라요. 이건 지금 전자오락 얘기는 요 2시간 이런 걸로 절대 끝날 수가 없어요. 네버엔딩 스토리입니다. 이거. 이걸로 끝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는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 메일을 보내주시면은 3학년이 2, 3, 4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그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화, 특정 작품 전문가가 있으시면 꼭 메일을 주십시오. 드래곤볼. hiney 네이버닷컴입니다. 아, 그리고 저희 게임 얘기를 이제 뭐 당분간은 안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게임도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아까 뭐 PC방 얘기도 했는데 저도 이제 뭐 다른 게임 모르지만 스타 같은 거는 진짜 막 밤새면서 열심히 하던 시절이 있어서 그런 것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또 하나가 더 거슬러 가면 제가 옛날에 열심히 했던 게 머드게임을 엄청 열심히 했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당군의 땅, 주라기 공원 게임 하면서 엄마한테 등 맞으면서 게임 하셨던 분들 계시면 또 연락 많이 해주세요. 그 몇 회였나 빈 씨가 이 얘기 했잖아요. 당분의 땅 했던 분들 연락하라고. 그런데도 전혀 반응이 없다가. 네. 이제서야 막 되게 막. 이게 좀 레어급 아니었어요? 저는 친구 옆에서 구경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다음 버전인 아크메이지를 했습니다. HTML 저는 그 기반. 적응이 잘 안 되던데. 이 상황 보니까는 앞으로 영원할 것 같아. 여튼, 오락 얘기는, 전자랑 얘기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감자연님과 함께 추억의 가요 프로그램과 소년소녀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90년대 언저리 초발 팟캐스트. 20세기 소년소녀 여기까지 할게요. 끝!